2024년 11월의 어느 저녁이었다. 김은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통장을 펼쳤다. 습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었다. 매달 말이면 통장을 정리하곤 했다. 국민은행 적금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0원. 은하의 눈이 멈췄다. 다시 봤다. 0원. 숫자를 3번 확인했다. 0원. 9억 3천만 원이 들어있던 통장이었다. 첫 남편 진호가 남기고 간 보험금. 그 사람의 죽음이 남긴 마지막 선물. 딸 서윤의 미래를 위해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둔 돈. 0원. 은하의 손이 떨렸다. 이게 뭐야?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뭐 봐? 새 남편 이준혁이 다가왔다. 거실로 들어오며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여유로운 표정. 준혁 씨. 응? 이 통장. 잔고가 0원이야. 은하가 통장을 보여줬다. 준혁이 통장을 힐끗 봤다. 그리고 웃었다. 이상한 웃음이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웃음. 다정하고 따뜻하던 미소가 아니라 차갑고 비틀어진 웃음이었다. 왜 웃어? 아, 그거? 준혁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정리했어. 정리? 무슨 정리? 투자 정리. 말했잖아, 수익률 좋은 상품으로 옮겨놓겠다고. 근데 잔고가 0원이잖아. 옮기는 과정이야. 곧 들어올 거야. 준혁이 가볍게 말했다. 하지만 은하의 가슴은 가볍지 않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 어디로 옮긴 건데? 내가 거래하는 투자사로. 투자사 이름이 뭔데? 은하야, 왜 이래? 내가 금융 전문가잖아. 내한테 맡기면 되지. 이름이 뭐냐고. 은하가 목소리를 높였다. 준혁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아주 잠깐. 0.5초. 하지만 은하는 그 0.5초를 놓치지 않았다. SL 자산운용이야. 거기 수익률이 연 15%거든. SL 자산운용? 응. 내가 거기 대표랑 친해서 VIP 상품에 넣었어.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응. 걱정 마. 3개월이면 이자만 1억이야. 준혁이 은하의 어깨를 감싸며 웃었다. 다정한 웃음이 돌아왔다. 내가 당신 돈 관리 잘해줄게. 믿지? 은하가 미소 지었다. 응. 믿어. 하지만 은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5개월 전부터. 이 남자의 정체를. 결혼 사기 전과 산범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4명이라는 것을. 소개해준 최미경이 공범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통장의 돈이 진짜 0원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돈은 딸 서윤 명의 신탁계좌에 안전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은하는 이 남자에게 속은 척하고 있었다. 5개월 동안.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 남자가 다 빼냈다고 확신하는 순간이 왔다. 은하는 속으로 생각했다. 좀 더. 조금만 더. 이 남자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은하의 기억은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2001년 봄. 29살의 김은하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3교대. 야간 근무. 쉬는 날도 거의 없는 생활. 하지만 은하는 이 일이 좋았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게 보람이 있었다. 은하 씨 302호 환자분 약 투여 시간이에요. 알겠습니다. 바쁘게 뛰어다니던 어느 날. 응급실에서 건설 현장 부상자가 실려왔다. 팔이 부러졌어요. 빨리요. 들것에 실려온 남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면서도 은하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웃었다. 아, 간호사님. 많이 아프긴 한데. 다행이다. 뭐가 다행이에요? 뼈가 부러졌는데. 예쁜 간호사님이 봐주시니까. 은하가 피식 웃었다. 팔이 부러졌는데 입은 멀쩡하시네요. 그 남자가 박진호였다. 29. 건설회사 현장 감독. 투박하지만 웃음이 따뜻한 남자. 진호는 입원 기간 동안 매일 은하를 찾았다. 은하 씨 오늘 야근이에요? 네. 왜요? 야근하면 배고프잖아요. 편의점 도시락 사왔어요. 깁스 낀 팔로 도시락을 들고 온 진호의 모습에 은하가 웃음을 터뜨렸다. 환자가 간호사한테 밥을 사요? 간호사가 밤새 고생하는데 당연하죠. 그 순수한 웃음에 마음이 움직였다.
퇴원 후에도 진호는 매일 전화했다. 은하 씨 오늘 하늘이 예뻐요. 그래요? 은하 씨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하늘 보고 제 생각이 나요? 맑아서요. 은하 씨도 맑잖아요. 투박한 남자의 투박한 고백. 하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6개월을 만난 후 결혼했다. 결혼 생활은 소박했지만 행복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24평. 전세. 진호는 건설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다. 현장 감독에서 차장으로, 차장에서 부장으로. 은하는 간호사를 계속했다. 맞벌이. 우리 부자는 아니지만 행복하지? 진호가 저녁을 먹으며 말했다. 부자면 더 좋겠는데. 하하, 그래도 우리한테 서윤이가 있잖아. 2001년 가을에 태어난 딸 서윤. 세 식구는 행복했다. 진호는 좋은 아빠였다. 서윤이가 어릴 때 매일 책을 읽어줬다. 아빠 오늘은 무슨 책? 구름빵은 어때? 어제도 읽었잖아. 좋은 책은 여러 번 읽는 거야. 그럼 읽어줘. 서윤이가 아빠 무릎에 앉으면 진호는 목소리를 바꿔가며 실감나게 읽어줬다. 은하는 그 모습을 부엌에서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 남자랑 결혼하길 잘했다. 비 오는 날이면 진호는 항상 은하를 데리러 왔다. 병원 앞에서 우산을 들고. 비 오는데 왜 왔어? 당신이 젖으면 안 되니까. 택시 타면 되지. 내가 데리러 오는 게 더 좋잖아. 진호가 우산을 은하 쪽으로 기울였다. 자기 어깨는 비에 젖으면서. 우산 좀 같이 써. 당신도 젖잖아. 괜찮아. 난 건설 현장에서 비 맞는 거 익숙해. 은하가 진호의 팔짱을 꼈다. 바보. 당신한테만 바보야. 두 사람이 웃으며 비속을 걸었다. 20년.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20년이었다. 매일 아침 진호가 끓여주는 커피. 매일 저녁 은하가 차려주는 밥상. 주말마다 세 식구가 함께 보내는 시간. 서윤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날. 아빠 학교 무서워. 무서울 거 없어. 아빠가 매일 데려다 줄게. 약속? 약속. 중학교 졸업식에서 상장을 받던 날. 아빠 나 전교 1등 했어. 역시 내 딸. 축하해. 고등학교 때 성적이 떨어져 울던 날. 아빠 나 바보인가 봐. 바보는 무슨. 넌 아빠한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딸이야. 대학에 합격하던 날. 아빠. 합격이야. 우리 서윤이. 대단해. 진호가 서윤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잘 컸어. 아빠가 있어서 잘 큰 거야. 20년의 기억. 소박하지만 따뜻한 기억. 은하에게 박진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편이었고 서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였다. 2021년 3월 15일. 은하는 평소처럼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간호사로 복직한 지 6년째. 이제는 요양원 수간호사 자리까지 올라왔다. 오후 3시.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은하 씨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여기 서울경찰청 교통조사과입니다. 은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남편분 박진호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무슨 일이에요? 박진호 씨가 오후 2시경 강변북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네, 현재 중앙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빨리 와주시기 바랍니다. 은하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다. 사고요? 얼마나 심한 거예요? 자세한 건 병원에서. 제 남편 괜찮은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은하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렸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빨리요, 제발 빨리. 택시 기사가 엑셀을 밟았다. 병원 도착. 응급실로 뛰어갔다. 박진호 환자요. 교통사고.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내예요. 의사가 다가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보호자분 앉으시죠. 싫어요. 서서 들을게요. 빨리 말해주세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다. 박진호 환자분은 강변북로에서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하셨습니다. 머리와 흉부에 심한 외상이 있고 살 수 있는 거죠? 지금 응급수술 중이지만
솔직히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은하의 다리가 풀렸다. 안 돼.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안 돼요. 제 남편이에요. 살려주세요. 은하가 소리쳤다. 수술은 6시간 동안 계속됐다. 은하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다. 손을 꼭 모으고 기도했다. 제발, 제발 살아줘. 진호야. 딸 서윤이가 달려왔다. 엄마. 서윤아. 아빠 어떡해. 수술 중이야. 모녀가 끌어안고 울었다. 밤 10시.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은하가 달려갔다.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고개를 숙였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사망하셨습니다. 오후 9시 47분. 은하의 세상이 멈췄다. 거짓말. 죄송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은하가 수술실로 뛰어 들어갔다. 하얀 시트 위에 진호가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조용히 마치 잠든 것처럼. 진호야. 은하가 진호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일어나. 진호야. 일어나라고. 대답이 없었다. 오늘 비 온대. 우산 가져왔어? 안 가져왔으면 내가 데리러 갈게. 일어나. 대답이 없었다. 서윤이가 뒤에서 울부짖었다. 아빠, 아빠. 은하는 진호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20년이었다. 20년 동안 함께한 남자. 비 오는 날이면 항상 우산을 들고 마중 나오던 남자. 그 남자가 갔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났다. 은하는 멍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저녁에 밥을 차리면 한 그릇이 남았다. 비가 오면 아무도 마중을 나오지 않았다. 2021년 6월.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김은하님, 박진호님의 사망보험금 관련 안내 드립니다. 보험금. 진호가 살아있을 때 들어놓은 보험이 여러 개 있었다. 당신이 혹시 먼저 가면 나는 어떡해? 은하가 농담으로 물었던 적이 있다. 그래서 보험 들어놓은 거야. 내가 없어도 당신이랑 서윤이가 걱정 없게. 진호가 웃으며 말했었다. 그때는 그냥 웃어 넘겼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으니까. 보험금 지금 내요. 삼성생명 종신보험 5억 원. 하나생명 정기보험 3억 원, 교통사고 특약 포함. 회사 단체보험 1억 원.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합의금 3천만 원. 총합 9억 3천만 원. 은행에 가서 입금을 확인했다. 통장에 찍힌 숫자. 9억 3천만 원. 은하는 숫자를 보며 울었다. 이게 당신 목숨값이야? 9억. 진호의 20년이 9억이라니. 매일 아침 끓여주던 커피. 비 오는 날 들고 오던 우산. 서윤이에게 읽어주던 구름빵. 그 모든 것이 9억이라는 숫자로 환산됐다. 너무 적었다. 아무리 많은 돈이어도 진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다. 은하는 한 푼도 쓰지 않기로 했다. 이 돈은 서윤이 것이다. 진호가 서윤이를 위해 남긴 돈이다. 은하는 보험금 전액을 적금 통장에 넣었다. 서윤아, 이 돈은 내 거야. 엄마, 나 필요 없어. 아빠가 남긴 거야. 내가 나중에 결혼할 때, 사업할 때, 힘들 때 쓰라고. 엄마. 엄마는 월급으로 살 수 있어. 이 돈은 건드리지 않을 거야. 서윤이 엄마를 안았다. 아빠가 좋은 사람이었지? 세상에서 가장. 모녀가 함께 울었다. 2023년 봄. 진호가 떠난 지 2년이 지났다. 은하는 요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하며 딸을 키우고 있었다. 생활은 안정적이었지만 외로움은 깊어졌다. 은하야, 밥 먹자. 직장 동료이자 오래된 친구 최미경이 말했다. 미경은 은하가 20대 시절부터 알던 사이였다.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동기. 요즘 너 너무 혼자 지내는 것 같아서 걱정돼. 괜찮아. 익숙해. 2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혼자야? 당연하지. 진호밖에 없었는데. 미경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은하야, 너한테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 뭐? 남자. 괜찮은 사람이야. 미경아, 나 재혼 생각 없어. 한 번만 만나봐. 만나보고 아니면 안 만나면 되지. 은하가 고개를 저었다. 진호한테 미안해서. 진호 씨가 살아 있었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은하가 잠시 생각했다. 진호는 뭐라고 했을까? 당신이 행복하면 돼.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한 번만. 응? 미경이 은하의 손을 잡았다. 정 아니면 안 만나면 돼. 은하는 결국 승낙했다. 2023년 5월. 소개팅 장소는 청담동의 레스토랑이었다. 은하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10분 뒤. 남자가 들어왔다. 키 180cm. 단정한 머리. 슬림한 체형. 깔끔한 정장.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김은하 씨? 네. 이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은하가 악수했다. 앉으세요. 준혁은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차분하고 배려 깊은 인상. 미경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은하 씨가 참 좋은 분이라고. 아, 미경이가요? 네. 간호사 출신의 요양원에서 일하신다고. 대단하시네요. 대단할 것까지야. 저는 금융 쪽에서 일해요. 자산관리 컨설팅. 금융이요? 대단하시네요. 아니요, 그냥 숫자 다루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 은하는 좀 편안해졌다. 대화가 이어졌다. 준혁은 은하의 말을 잘 들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기 얘기를 하느라 바쁜 반면 준혁은 은하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다. 혼자 딸 키우시느라 힘드시겠어요? 뭐 이제 익숙해졌어요.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죠. 준혁이 잠시 말을 멈췄다. 은하 씨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전 남편분 이야기 좀 들어도 될까요? 진호 씨요? 네. 미경 씨한테 조금 들었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네. 얼마나 힘드셨을까? 준혁의 눈에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보였다. 2년 전 일인데 아직도 힘들 때가 있어요. 당연하죠. 20년을 함께 한 분인데 주위에서는 빨리 잊으라고 하는데 잊을 필요 없어요. 좋은 기억은 간직하는 게 맞아요. 은하의 마음이 흔들렸다. 이 남자는 진호를 잊으라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억을 인정해줬다. 그게 은하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다. 소개팅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다. 준혁은 매일 아침 문자를 보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강압적이지 않았다. 은하가 바쁘면 기다렸고 은하가 힘들면 들어줬다. 저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은하 씨 페이스에 맞출게요. 3개월이 지났다. 은하는 준혁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 하지만 딸 서유는 달랐다. 엄마, 그 남자 뭐 하는 사람이야? 금융 컨설턴트래. 어디 회사? 개인 사업이래. 서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 조심해. 뭘 조심해? 아빠 돌아가시고 보험금 9억 받은 거 그 남자 알아? 그건 미경이가 말했을 수도. 그게 문제야. 보험금 있는 거 알고 접근한 거 아니야? 서윤아, 너무 의심하는 거 아니야? 준혁 씨 좋은 사람이야. 엄마, 세상에 공짜 천사는 없어. 서윤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은하는 준혁을 믿고 싶었다. 외로웠으니까.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했으니까. 2023년 11월. 은하와 준혁은 결혼을 결정했다. 서윤은 끝까지 반대했다. 엄마,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서윤아, 준혁 씨 좋은 사람이야. 6개월 동안 만나봤잖아. 6개월이 뭐야? 아빠는 20년 만났잖아.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2년밖에 안 됐어. 2년이면 충분하지 않아? 충분하지 않아. 서윤이 소리쳤다. 엄마가 외로운 거 알아? 힘든 거 알아? 근데 그렇다고 아무나 집에 들여? 아무나가 아니야. 6개월 만난 사람이잖아. 모녀의 대화는 평행선이었다. 은하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고 서윤은 받아들이지 못했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하객 30명. 작은 레스토랑에서. 서윤은 참석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다. 엄마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서윤아, 축하해줘. 축하해, 엄마. 억지 미소. 준혁이 서윤에게 다가왔다. 서윤아, 아빠라고 부르라는 말은 안 할게. 그냥 준혁이라고 불러도 돼. 네.
내 아빠 자리를 대신하려는 거 아니야. 그냥 엄마 곁에서 잘 지내고 싶을 뿐이야. 완벽한 대사였다. 서윤조차 잠시 흔들렸다. 이 사람 생각보다 괜찮은 건가? 하지만 서윤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법학대학원생 특유의 직감. 뭔가 너무 완벽한 건 오히려 수상하다는 것. 진호의 어머니 78세의 박순옥 할머니도 결혼 소식을 들었다. 은하야, 재혼한다며? 네,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내가 행복하면 되지. 어머니. 진호 그 녀석도 당신이 혼자 사는 거 원치 않았을 거야. 감사해요, 어머니. 근데 은하야. 네? 새 남자가 돈 욕심 있는 놈은 아니지? 은하가 웃었다. 아니에요. 금융 쪽에서 일하는데 잘 벌어요. 그래? 그러면 다행이다. 하지만 할머니도 어딘가 불안한 표정이었다. 재혼 후 처음 4개월. 준혁은 완벽한 남편이었다. 아침마다 은하보다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당신 오늘도 힘내. 커피와 함께 포스트잇 메모. 오늘도 예쁘다. 은하가 웃으며 커피를 마셨다. 진호도 아침 커피를 끓여줬었다. 하지만 진호는 투박한 인스턴트 커피였고 준혁은 핸드드립 원두커피. 당신 커피 실력이 바리스타급이야. 금융만큼 숫자 맞추는 거야. 원두 몇 그램, 물 몇 도. 은하가 웃었다. 저녁에는 준혁이 요리를 했다. 파스타, 스테이크, 리소토. 맛있다. 이건 뭐야? 트러플 리소토. 이탈리아에서 배웠어. 이탈리아 갔었어? 금융 일하면서 출장을 많이 다녔거든. 우아한 요리. 세련된 맛. 고급 와인. 진호와는 다른 스타일이었다. 진호는 투박했지만 따뜻했고 준혁은 세련되고 완벽했다. 은하는 둘 다 좋았다. 다른 매력이었으니까. 주말에는 함께 드라이브를 갔다. 양평, 가평, 남양주. 준혁은 항상 은하의 손을 잡고 운전했다. 당신이 웃을 때가 제일 좋아. 왜? 그냥. 당신 웃는 얼굴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달콤한 말. 은하의 외로웠던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돈에 대한 태도였다. 은하야, 당신 보험금 있잖아. 결혼 후 첫 달에 준혁이 말했다. 은하가 긴장했다. 응. 절대 건드리지 않을 거야. 그건 진호 씨가 당신한테 남긴 거잖아. 내가 손댈 돈이 아니야. 은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당연한 거야. 우리 생활비는 내가 벌 수 있어. 당신 보험금은 서윤이 미래를 위해 그대로 뒀으면 좋겠어. 완벽한 대답이었다. 은하는 감동했다. 진짜 좋은 사람이야. 서윤에게 전화했다. 서윤아, 준혁 씨가 보험금 절대 건드리지 않겠대. 그래? 좋은 사람이지? 서윤은 잠시 침묵했다. 엄마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너는 왜 그래? 법학 공부하면 사람이 의심 많아져. 미안. 서윤이 전화를 끊었다. 2024년 3월. 결혼 4개월 차. 준혁이 가게 관리를 자청했다. 은하야, 내가 재테크 전문이잖아. 당신 돈 관리 좀 해줄까? 관리? 응. 적금만 넣어두면 이자가 별로야. 요즘 좋은 투자 상품이 있는데. 글쎄. 물론 보험금은 안 건드려. 그건 서윤이 거니까. 우리 생활비 통장만 좀 정리해 주려고.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생활비만이지? 당연하지. 하지만 한 달 뒤. 은하야, 솔직히 말할게. 뭐? 보험금을 적금에만 넣어두면 매년 물가 상승률에 못 미쳐. 실질적으로 돈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 내가 아는 투자 상품이 있는데 연 15% 수익률이야. 9억을 넣으면 1년에 1억 넘게 불어. 은하가 망설였다. 근데 위험하지 않아? 내가 직접 관리하니까 위험할 게 없어. 원금 보장이야. 진짜? 당연하지. 내가 당신 돈 잃을 짓을 하겠어? 준혁이 은하의 손을 잡았다. 나를 믿지? 믿지. 그렇게 은하는 보험금 관리를 준혁에게 맡겼다. 공동명의 투자 계좌를 개설했다. 2024년 4월. 준혁이 투자 보고서를 보여줬다. 깔끔한 엑셀 파일. 투자 수익률, 포트폴리오 배분, 예상 수익 전망.
벌써 수익이 3%나 났어. 이 페이스면 연 15% 충분해. 진짜? 대단하다. 내가 전문가잖아. 은하가 웃었다. 2024년 5월.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준혁이 보여준 투자 보고서. 은하가 자세히 들여다봤다. 투자사 이름 SL 자산운용. 은하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다. SL 자산운용. 검색 결과 없음. 금융감독원 공시 등록된 자산운용사 없음. 은하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등록되지 않은 투자사? 혹시? 아니야. 아닐 거야. 은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씨앗이 뿌려졌다. 의심의 씨앗. 2024년 6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새벽 2시. 은하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 거실에서 빛이 새어나왔다. 준혁이 거실에 앉아 전화를 하고 있었다. 낮은 목소리로. 응, 거의 다 됐어. 한 3개월이면 다 빼. 은하가 멈췄다. 이번에는 9억이야. 역대 최대치지. 은하의 피가 얼었다. 미경이가 연기 잘했어. 소개팅 세팅 완벽했고. 미경이? 최미경. 자기를 소개시켜준 친구. 마무리만 하면 돼. 좀만 더 참아. 전화가 끊겼다. 준혁이 방으로 돌아왔다. 은하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잠든 척하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번에는 9억이야. 미경이가 연기 잘했어. 마무리만 하면 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보험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다. 미경은 공범이었다. 은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울 시간이 아니었다. 싸울 시간이었다. 다음 날부터 은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변호사를 찾았다. 이혼 사기 전문 변호사 박정수. 변호사님, 남편이 결혼 사기꾼인 것 같아요. 근거가 있으십니까? 은하가 준혁의 전화 통화 내용을 말했다. 녹음은 하셨어요? 아니요, 그날은 못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지금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하세요. 그리고 흥신소 조사를 권합니다. 흥신소에 의뢰했다. 이준혁. 45세. 자칭 금융 컨설턴트.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다. 은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결과를 받았다. 김은하 씨, 앉으세요.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했다. 이준혁의 실제 직업은 무직입니다. 무직? 금융 컨설턴트라는 건 거짓말입니다. 사업자 등록도 없고 소득신고도 없습니다. 은하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전과가 있습니다. 전과요?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다. 전과 기록. 2015년 사기죄 결혼 사기. 피해자 A여 당시 48세. 피해액 3억 원. 판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018년 사기죄 결혼 사기. 피해자 B여 당시 52세. 피해액 5억 원. 판결 징역 2년 실형. 2020년 사기 미수. 피해자 C여 당시 45세. 피해액 4억 원 미수. 판결 증거 불충분 무죄. 추가 의심건. 피해자 D여 당시 50세. 피해 추정액 5억 원. 결과 피해자 고소 취하. 은하의 손이 서류를 부여잡고 떨렸다. 전과 3범이에요. 네. 결혼 사기만 3번이요. 네. 그리고 모든 피해자가 4050대 여성입니다. 사별 또는 이혼 후 재산이 있는 여성. 패턴이 동일합니다. 지인을 통해 소개받고 6개월 1년간 신뢰를 쌓고 결혼 후 재산을 빼돌립니다. 은하는 눈을 감았다. 최미경도요? 최미경 씨는 2015년 첫 번째 사건에서 소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미경이가 20년 지기 친구인데.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남편도 친구도 모두 거짓이었다. 하지만 은하는 울고만 있지 않았다. 변호사님. 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잡을 수 있어요? 변호사가 은하를 쳐다봤다. 보통 이런 경우 바로 이혼 소송과 형사 고소를 하는데. 아니요. 은하가 고개를 저었다. 지금 고소하면 증거가 부족해요. 전화 통화 녹음도 없고. 맞습니다. 좀 더 기다릴게요.
확실한 증거가 모일 때까지. 변호사가 은하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김은하 씨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은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진호가 남긴 돈이에요. 진호 목숨값이에요. 그걸 사기꾼한테 뺏길 수는 없어요. 2024년 8월 은하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 번째, 딸 서윤에게 진실을 말했다. 서윤아, 할 얘기가 있어. 뭐야 엄마? 준혁 씨가 사기꾼이야. 서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 결혼 사기 전과 산범이야. 미경이도 공범이고. 서윤이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뭐라고 했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미안해 서윤아. 엄마.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근데 화내고만 있을 수는 없어. 나 작전이 있어. 작전? 은하가 서윤에게 계획을 설명했다. 두 번째, 돈을 옮겼다. 보험금 9억 3천만 원 중 이미 준혁이 빼돌린 금액은 약 8천만 원. 아직 8억 5천만 원이 남아 있었다. 은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8억 5천만 원을 딸 서윤 명의의 신탁계좌로 이전했다. 신탁계좌는 본인 서윤 외에는 인출이 불가능한 구조. 이러면 준혁 씨가 절대 손댈 수 없어요. 변호사가 확인했다. 세 번째, 미끼 통장을 만들었다. 새로운 통장을 개설했다. 잔고 8천만 원. 이 통장을 준혁에게 보여주는 가짜 보험금 통장으로 활용. 준혁은 아직 8억 이상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네 번째, 녹음 시작. 은하는 집 안 곳곳에 녹음 장치를 설치했다. 준혁과의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 투자 관련 대화, 돈 관련 대화, 모든 것. 다섯 번째, 경찰 사전 신고.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사전 신고했다. 이준혁 결혼 사기 전과 산범입니다. 현재 피해 진행 중입니다.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은하는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웃는 아내였다. 준혁 씨 밥 먹자. 응, 뭐 해줬어? 된장찌개. 맛있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만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간호사 출신의 침착함. 20년간 환자를 돌본 사람의 냉정함. 은하는 감정을 완벽하게 숨길 수 있었다. 서윤이 전화했다. 엄마 힘들지 않아? 그 사람이랑 같은 집에서 자면서. 힘들지. 근데 참을 수 있어. 언제까지? 그 사람이 다 빼냈다고 확신할 때까지. 엄마. 서윤아, 아빠 보험금이야. 아빠 목숨값이야. 사기꾼한테 한 푼도 안 줘. 서윤이 울먹였다. 엄마 사랑해. 나도. 2024년 9월 11월. 은하는 준혁에게 미끼 통장을 자연스럽게 노출시켰다. 준혁 씨, 이 통장에 아직 돈이 좀 남아 있는데. 얼마? 한 8천만 원? 이것도 투자해 줄 수 있어? 당연하지. 내가 해줄게. 준혁의 눈이 반짝였다. 8천만 원. 은하의 마지막 돈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준혁은 매달 은하의 미끼 통장에서 돈을 빼갔다. 2천만 원 더 투자할게. 수익률이 좋아서. 알았어. 3천만 원 추가. 이번 상품이 연 20%야. 와, 대박이다. 은하는 웃으며 승인했다. 하지만 모든 거래 내역이 녹화되고 있었다. 은하의 휴대폰에 설치된 녹음 앱. 변호사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증거. 경찰이 추적하는 계좌 흐름. 준혁은 점점 대담해졌다. 은하야, 이번에 큰 거 하나 더 넣으면 대박이야. 얼마나? 3천만 원만 더. 그러면 통장에 거의 안 남는데. 걱정 마. 연말에 다 돌려줄게. 원금 포함해서. 진짜?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한 적 있어? 은하가 속으로 생각했다. 매일. 매 순간. 전부 거짓말이었지.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없지. 믿을게. 11월. 미끼 통장 잔고 영원. 준혁이 전부 빼갔다. 은하는 연기를 시작했다. 준혁 씨 통장이 영원이야. 일부러 놀란 표정. 준혁이 웃었다. 그 차가운 웃음. 정리했어. 투자 상품으로. 근데 영원이잖아. 곧 들어올 거야.
은하는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조금만 더. 이 남자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2024년 11월. 은하는 서윤과 만났다. 카페에서. 서윤이 엄마 앞에 앉았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서윤아, 울었어? 아빠 생각해서. 아빠? 아빠가 그 보험금 남길 때 엄마랑 나 걱정하면서 가입했을 거 아니야. 은하의 가슴이 아팠다. 아빠가 살아있을 때 보험료 매달 냈잖아. 월급에서 60만 원씩. 응. 건설 현장에서 맨날 야근하면서 번 돈이야. 비 맞고 땀 흘리면서.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 돈을 사기꾼이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안 가져가. 우리가 지켰잖아. 알아? 근데 그래도 화가 나. 서윤이 주먹을 꽉 쥐었다. 아빠는 우리 걱정하면서 보험 들었는데 그게 사기꾼 주머니에 들어갈 뻔했다고 생각하면. 서윤아, 엄마 그 남자 꼭 잡아야 해. 아빠를 위해서. 은하가 서윤의 손을 잡았다. 잡을 거야. 반드시. 서윤이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거 기억나? 오래된 사진이었다. 비 오는 날. 병원 앞. 우산을 든 아빠와 엄마. 아빠가 엄마 쪽으로 우산을 기울이고 자기 어깨는 비에 젖은 채 웃고 있는 사진. 어린 서윤이가 찍은 사진이었다. 내가 8살 때 찍었어. 아빠가 엄마 데리러 온 날.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아빠는 항상 그랬잖아. 비 오면 우산 들고 와서. 엄마 쪽으로 기울이고. 응. 그런 아빠가 남긴 돈이야. 사기꾼 줄 수 없어. 은하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안 줘. 한 푼도. 모녀가 끌어안고 울었다. 2024년 12월 초. 은하는 마지막 연기를 시작했다. 거실에서 준혁과 마주 앉았다. 준혁 씨. 응? 통장에 돈이 진짜 없어. 영원이야. 일부러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투자한 돈 언제 돌아와? 준혁이 은하를 쳐다봤다. 이상한 눈빛이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다정한 눈빛이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인 사냥감을 바라보는 눈빛. 은하야. 응? 솔직하게 말할게. 준혁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 돈 안 돌아와. 은하가 숨을 멈췄다. 연기였지만 그래도 그 말을 직접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뭐? 투자? 그런 거 없어. 준혁이 웃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다. 아니, 처음이 아니었다. 한 달 전에 봤던 그 웃음. 차갑고 비틀어진 웃음. SL 자산운용? 그런 회사 없어. 내가 만들었지. 준혁 씨. 당신 보험금 9억. 다 내가 가져갔어. 은하가 눈을 크게 떴다. 왜? 왜 그런 거야? 왜긴. 돈이니까.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하야, 솔직히 말할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 돈이 필요했어. 그것뿐이야. 은하가 눈물을 흘렸다. 미경이는? 미경이? 내 파트너야. 5년째 같이 일해. 20년 지기 친구가. 공범이야? 친구? 하. 준혁이 비웃었다. 세상에 진짜 친구 같은 건 없어. 돈 앞에서는. 은하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9억. 내 돈. 당신 돈? 아니지. 보험금이잖아. 당신이 번 돈도 아니고.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건 진호가. 아, 첫 남편? 죽은 사람 돈이잖아. 죽은 사람은 돈이 필요 없어. 은하의 손이 떨렸다. 진호를 모독하는 말. 참아야 했다. 조금만 더. 이제 어떡해? 어떡하긴. 이혼하면 되지. 준혁이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오늘 나가려고. 이미 짐은 싸놨어. 가는 거야? 응. 한 1년 재밌었어. 밥도 맛있었고. 준혁이 현관으로 향했다. 아참.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이 참 순진해서 좋았어. 역대 피해자 중에 제일 순진했어. 은하가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준혁이 현관문을 열려고 했다. 잠깐. 은하가 말했다.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뭐?
아직 할 말 있어? 준혁이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다. 은하가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은하가 웃을 차례였다. 준혁 씨. 은하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떨리던 목소리가 아니라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 하나만 물어볼게. 뭔데? 당신이 빼간 돈. 정확히 얼마야? 9억이지. 왜? 9억이 아니라 8천만 원이야. 준혁의 표정이 살짝 변했다. 뭐? 당신이 빼간 건 8천만 원이야. 9억이 아니라. 준혁이 코웃음 쳤다. 무슨 소리야? 통장에서 다 빼냈어. 그 통장이 진짜 보험금 통장인 줄 알아? 은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거 봐.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통장 사본. 박서윤 명의 신탁계좌. 잔고 8억 5천만 원.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뭐야? 내 딸 이름으로 된 신탁계좌야. 보험금 8억 5천만 원이 여기 있어. 뭐? 당신이 빼간 건 미끼야. 일부러 넣어둔 미끼 통장. 준혁의 얼굴이 하얘졌다.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5개월 전에 옮겨 놓았어. 당신 정체 알고 나서. 5개월 전. 그래. 당신이 새벽에 전화한 거 다 들었어. 은하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이건 뭔지 알아? 준혁이 서류를 봤다. 경찰 정과조회 결과. 이준혁. 정과 3범. 2015년 결혼사기 집행유예. 2018년 결혼사기 징역 2년. 2020년 사기 미수 무죄. 피해자 4명. 총 피해액 17억. 준혁의 얼굴이 경직됐다. 이걸 어떻게? 흥신소에서 조사했어. 7월에. 은하가 세 번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녹음 파일 목록. 8월부터 12월까지. 총 47건. 당신이 나한테 한 말 전부 녹음했어. 투자 얘기, 돈 얘기, 오늘 이 대화까지. 준혁의 입이 벌어졌다. 마지막으로 은하가 네 번째 서류를 꺼냈다. 사전 신고 접수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찰에도 이미 신고했어. 8월에. 준혁이 뒷걸음질 쳤다. 이게. 준혁 씨. 은하가 준혁 앞으로 다가갔다. 당신이 말했지? 내가 역대 피해자 중 제일 순진하다고. 근데 나는 피해자가 아니야. 은하가 미소 지었다. 나는 5번째 피해자가 될 뻔했지만 되지 않았어.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경찰입니다. 문이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어왔다. 이준혁 씨? 네네.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갑이 채워졌다. 준혁이 은하를 쳐다봤다. 당신. 처음부터는 아니야. 6월에 알았어. 은하가 담담하게 말했다. 근데 6개월이면 충분했어. 증거 모으기에. 준혁이 끌려갔다. 문이 닫혔다. 은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그리고 울었다. 진호야. 가슴에서 쏟아지는 울음. 지켰어. 당신이 남긴 돈 지켰어. 사진을 꺼냈다. 비 오는 날 우산 사진. 사기꾼한테 한 푼도 안 줬어. 당신 걱정 마. 서윤이가 달려왔다. 엄마. 서윤아. 다 끝난 거야? 응. 끝났어. 서윤이 엄마를 안았다. 잘했어 엄마. 정말 잘했어. 아빠 보험금 지켰어. 알아? 엄마가 지켰어. 모녀가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며칠 뒤. 미경도 공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최미경 씨도 사기 공모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은하는 대답하지 못했다. 20년 지기 친구.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동기. 결국 돈 앞에서 무너진 우정. 왜 그랬어 미경아? 대답은 없었다. 1년이 지났다. 2025년 12월. 이준혁은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결혼 사기 전과 3범의 이번 사건까지. 누적 피해자 5명 은하 포함 미수 피해액 17억. 미경은 공모 혐의로 징역 2년. 은하가 빼앗긴 8천만 원도 전액 환수 판결이 내려졌다. 은하의 삶은 달라졌다.
이혼 후 은하는 요양원 원장으로 승진했다. 간호사 출신의 요양원 원장.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보는 원장님으로 입소문이 났다.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여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원장님은 진짜 간호사 출신이시라 손길이 달라. 은하는 웃으며 일했다. 보험금 8억 5천만 원은 서윤 명에 그대로 유지했다. 서윤아, 이 돈은 내 거야. 엄마 반은 엄마가 써. 아니야. 아빠가 남긴 거야. 내가 쓸 때 써. 엄마. 엄마는 월급으로 살 수 있어. 걱정 마. 진호의 어머니 박순옥 할머니가 찾아왔다. 은하야. 어머니 오셨어요? 사기꾼 잡았다며? 네. 잘했어. 아주 잘했어. 할머니가 은하의 손을 잡았다. 진호가 하늘에서 고마워하고 있을 거야. 어머니. 내 아들이 복 받은 거야. 이런 마누라를 만나서. 은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니요, 제가 복 받은 거예요. 진호 씨 만나서. 할머니도 울었다. 은하야,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 진호도 그걸 원할 거야. 네, 어머니. 어느 비 오는 날. 은하는 요양원에서 퇴근했다.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우산이 없었다. 아, 오늘 우산 안 가져왔는데. 요양원 입구에서 비를 바라봤다. 진호가 살아 있었으면. 비 오는 날이면 항상 우산 들고 마중 나오던 사람. 아무도 안 오겠지. 쓸쓸하게 웃으며 비를 맞으려는 순간. 엄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서윤이가 달려오고 있었다. 우산을 들고. 서윤아? 비 온다길래 왔지. 서윤이가 우산을 펼쳤다. 은하 쪽으로 기울이며. 은하가 웃었다. 야, 너도 졌잖아. 괜찮아. 아빠도 항상 그랬잖아.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빗방울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내렸다. 아빠처럼? 응. 아빠처럼. 엄마 쪽으로 기울이는 거. 모녀가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걸었다. 진호가 하던 것처럼. 엄마 쪽으로 기울어진 우산. 집에 돌아와 은하는 현관에 우산을 세워놨다. 옆에 진호의 사진이 있었다. 웃고 있는 진호. 진호야. 은하가 사진을 쳐다봤다. 오늘 비 왔는데 서윤이가 마중 나왔어. 사진 속 진호가 웃고 있었다. 당신처럼. 우산 기울이면서. 은하가 미소 지었다. 당신이 없어도 괜찮아. 서윤이가 있으니까. 눈물이 흘렀지만 웃음이 함께였다. 당신 보험금 잘 지켰어. 사기꾼한테 한 푼도 안 줬어. 사진을 쓰다듬었다. 고마워, 진호야. 비 오는 날마다 당신 생각날 거야. 다음 날 아침. 은하는 일찍 일어났다. 거울 앞에서 웃었다. 파이팅. 사기꾼에게 속을 뻔했지만 진호가 남긴 것을 지켜냈다. 돈만 지킨 게 아니었다. 진호의 사랑을, 진호의 마음을, 그 우산을 지켜낸 것이다. 김은하 52세. 사별한 여자. 사기꾼을 잡은 여자. 요양원 원장. 딸의 엄마. 그리고 비 오는 날이면 하늘에서 우산 들고 마중 나오는 남자를 기억하는 여자.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진호가 남긴 우산 아래에서 계속된다.